한 남자가 꿈속에서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숨이 턱에 닿을 듯 달리는 와중에도 그의 입에선 쉴 새 없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런 그를 무언가 끔찍한 것이 뒤를 쫓고 있었다. 그건 악몽 따위로는 표현하기 부족할 만큼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역병들을 한 사람 몸에 다 담은 듯 끔찍했다. 너 이런 게 얼마나 됐지? 4년이든가? 경비대장의 말에 기령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5년쯤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힘 꽤나 쓰고 빠릿빠릿하니 잘 할 거란 생각은 했네만 뭐 이래도 빨리 내 꽁무니까지 훅 치고 올지는 몰랐지. 참 물건이란 말이야. 니놈이 5년 만에 부대장을 달았단 말이지. 투덜대는 듯한 말투였지만 기령은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다. 부대장님이 가족을 돌봐야 된다며 그만두신 탓에 전 그냥 거저 얻은 자리입니다. 가족은 무슨? 결국 그럼도 찜찜한 일 하기 싫었던 거지. 더러운 꼴 보면서 돈 모을 만큼 모았으니 슬쩍 발 빼겠다는 거잖아. 경비대장은 투덜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늘상 있는 일인 듯 기령은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 이야기를 꺼냈다. 이장님께서 몇 가지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방벽 보수 관련 일인데 아, 됐어. 이장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우리 부대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 네가 적당히 정리하고 결과나 보고해. 경비대장은 귀찮다는 듯 기령의 말을 끊었다. 특별히 비아냥거린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일을 떠넘기려 했던 말인걸 기령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네, 제가 잘 처리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장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따로 특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전 그저 마을을 위해. 알아. 나도 안다고.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니놈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네가 특혜 받는다 생각 안 해. 다들 니놈이 열심히 이악 물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까 불만 있는 사람도 없어. 됐으니까 이만 들어가. 경비대장의 말에 기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뒤를 돌았다. 그런데 말이야. 그때 기령이 나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경비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여나 주제 넘어서 내 자리를 넘보는 날엔 서로가 피곤해질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히 해. 내가 어떤 놈인지는 너도 잘 알지?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으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잠시 멈춰서 있던 기령은 대답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경비대에 있는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경비대장의 제멋대로식 일 처리는 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기령은 기령만의 신념을 지키며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했다. 그 결과 이장의 뒤를 봐주는 부대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물론 운도 따라 주었지만 기령은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경비대장은 귀찮은 일 대다수를 기령에게 넘겼고 일하는 시간에는 시간만 때우기 일쑤였다. 이장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대다수의 일들을 기령과 상담했다. 경비대장은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본인 일이 줄었으니 반기는 기색마저 있었다. 얼핏 한심해 보일 수 있으나 기령은 경비대장을 절대 얕잡아 보지 않았다. 이장의 말에 따르면 경비대장은 그저 맹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왜 모르겠나? 경비대장이 신용도 없고 게으른 데다 욕심까지 많게 자란 건 이미 잘 알고 있다네. 그럼에도 경비대장이란 중요한 직책을 준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네. 이장의 말이었다. 처음 동굴에서 보았듯 이장 역시 경비대장을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있지만 이장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당연했다. 그럼에도 이장은 그런 자를 경비대장 자리에 올려놓고 유지시키고 있었다. 그런 경비대장이 자신의 단점을 감수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비대장은 장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일세. 지금이야 성질 고약한 한량처럼 보이네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 능력을 보여줄 게야. 난 모든 상황을 대비할 것이네. 역경의 대비뿐 아니라 역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지. 지금이야 평화롭지만 언젠가는 사방에 피가 낭자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게야. 그때를 대비한 대책이 바로 경비대장이지. 나중엔 자네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걸세. 적당한 자리와 대우만 해주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때가 될 때까지 주의 깊게 자네가 감시하게. 실질적인 경비대는 기령이 자네에게 맡길 것이네. 알고 있지 않은가? 자넨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야. 이번에도 자네를 믿도록 하겠네. 부대장 자리를 맡게 된 날 이장이 내게 해준 말이었다. 경비대를 이끌어 마을을 지킨다. 처음 경비대에 들어간 그날부터 이루고자 했던 일이었다. 그저 예전엔 타성에 젖어 영혼 없이 일 처리하던 경비대였지만 기령은 몸소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념을 전파했다. 경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을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물론 감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거나 은퇴했고 남은 이들은 기령처럼 신념과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특별조는 물론 일반 경비대원까지 기령과 같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경비대장만은 예외였다. 그러다 기령은 경비대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자신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주제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 경비대장의 성격같이 직설적인 경고였다. 이미 기령은 이장의 말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비대를 통솔하고 있으니 크게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경비대장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끔씩 열불이 올라오곤 했다. 이장의 당부 때문에 우선 지켜보겠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주저없이 경비대장을 내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기령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었다. 부대장님! 그때 멀리서 경비대 한 명이 빠르게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이냐? 기령의 말에 경비대가 다급히 여쭸다. 역기입니다. 역기가 내려와 마을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기령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경비대를 따라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 역기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던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대가 마을 주변으로 방벽을 쳐서 역기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다 과거에 설치되었던 울타리만으론 부족하다 여겨져 두꺼운 방벽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 덕에 역기들은 애꿎은 방벽만 두드리다 경비대가 쏜 화살에 맞아 도망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금 이 현장은 생각보다 어수선했고 다들 동요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야? 기령은 방벽 감시 탑으로 올라가 안쪽에 있던 경비대에게 상황을 물었다. 예, 부대장님. 평소처럼 경기하고 있다가 역기가 오는 걸 보고서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비하고 있다가 역기를 쫓아내려고 활을 쐈는데 녀석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화살이 꽂히는 것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방벽을 두들겨 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경비대의 그 말대로 역규는 화살 따위는 무시한 채 미친 듯이 벽을 두들겨 대고 있었다. 평소였다면 저 정도 공격으로 곧장 도망쳤을 텐데 왠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녀석을 방벽으로부터 떨어뜨린 다음 불화살을 쏴서 쫓아낸다. 화살을 들고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화살을 퍼붓고 창을 든 자들은 나와 같이 방벽 안쪽에서 역기놈을 공격한다. 기령 역시 감시탑에서 내려가 창을 챙겨들었다. 방벽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으므로 그곳을 통해 공격을 할 수도 있었다. 기령을 포함한 3명의 경비대는 구멍 너머로 보이는 역기의 모습을 보며 창을 겨냥했다. 한 번에 찌른다. 준비. 혹여나 과하게 공격해서 역기가 죽기라도 한다면 골치가 아파지니 적당히 해야 했다. 역기가 나타나면 최소한의 대응만 하면서 자신을 부르라 당부한 이유도 이런 이유였다. 아직이다. 조금 더 기다려. 좋아. 지금이다. 기령의 외침에 3개의 창이 구멍을 통해 역규의 몸통으로 정확히 적중했다. 이내 역규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규는 그대로 도망치는 대신 몸에 창이 박힌 채 더욱더 격렬하게 방벽을 두드려 대었다. 뭔가 이상했다. 창을 수습해. 다시 공격한다. 창을 뽑아내고는
다시 한번 역규에게 내찔렀다. 그리고 그 순간 역규가 방벽에서 물러났다. 불안감이 조금 가신 기령은 그대로 경비대에게 소리쳤다. 불화살을 준비해라. 방벽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해서 녀석을 쫓아낸다. 이제 불화살 한두 발만 맞추어서 쫓아내면 끝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내 기령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역기가 달려옵니다. 감시탑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령은 다급히 정신을 차리곤 구멍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역규가 방벽으로부터 떨어진 건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공격을 위함이었다. 기령이 어떻게 반응하기도 전에 엄청난 경응과 함께 방벽의 파편들이 기령과 경비대를 덮쳐왔다. 방벽이 무너졌다! 당황한 기령이 파편들을 해주고 나왔을 때 눈앞엔 끔찍한 모습의 역기가 보여하고 있었다. 몸에 화살이 박혀있고 창에 찔린 곳에선 피와 체액이 마구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역규는 건재했다. 게다가 모두를 죽일 것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몸을 휘두르고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끔찍한 모습에 기령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경비대에게 소리쳤다. 정신 바짝 차려! 모두 무기를 들고 역기를 둘러싸!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무기를 뽑아든 경비대장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눈을 한 채 다가오고 있었다.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역기를 둘러싸거라. 자기 짝 2명을 지키면서 공격하는 거다. 역기가 달려들 것 같으면 이탈해서 피해. 나머지가 빠르게 따라붙어 다시 대형을 만든다. 경계탄 놈들은 가까이 붙지 말고 활로 견제한다. 경비대장의 외침에 순식간에 대응이 갖추어졌다. 기령 역시 재빨리 무기를 갖추고는 자세를 잡았다. 경비대장이 명령하자 그간 훈련한 티가 나는 듯 이 모두는 완벽히 그걸 해냈다. 멍청하긴 기껏 가르쳐 놨더니만 부대장이란 놈이 그렇게 멍하니 자빠져 있으면 뭘 믿고 애들이 칼질을 하겠나. 기령은 반박할 수 없었다. 기령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닥치자 빠릿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에 반해 경비대장은 평소 한심한 모습과는 달리 말 그대로 위대한 장군처럼 보였다. 기령은 경비대장 옆에서 무기를 빼어들고 역기를 둘러싸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활도 쏘고 창도 쏘봤지만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비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 같았다. 대응을 이룬 경비대가 잘 막아내고 있었지만 역기는 어지간한 상처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경비대에 큰 피해가 올 게 뻔했다. 경비대장은 옆에 떨어져 있던 창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거 안 되겠네. 아무래도 죽여야겠어. 죽이다니요. 왠지 모르지만 저 녀석에게 무기는 안 통합니다. 게다가 역기를 죽였다간 마을의 역병이
기령의 말에 경비대장은 코웃음 치며 말했다. 안 통하긴. 네 눈에 저게 안 통하는 걸로 보이나? 좀 이상하게 멀쩡하긴 하지만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야.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문제는 상처가 깊어지면 더 격하게 발광할 테니 순식간에 처리해야 돼. 역병은 뭐 어떻게 되겠지? 역병에 뒤지나 역병한테 뒤지나. 경비대장은 재빨리 앞으로 튀어나가며 소리쳤다. 모두 비켜라! 그리곤 그대로 뛰어올라 역기의 등에다 창을 꽂아 놓으며 매달렸다. 역기는 전에 없었던 격렬한 저항을 했지만 경비대장은 악착같이 버티며 창을 더 깊게 쑤셔넣고는 한 손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격렬한 역기의 움직임에 감히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경비대장은 한 손으로 창을 단단히 부여잡은 채 역기한테 매달렸고 다른 한 손에 든 칼로 역기를 미친 듯이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역기의 격렬한 움직임에 경비대장은 창을 놓치며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바닥을 구른 경비대장이 재빨리 빠져나오려 했지만 온몸에 역기의 체액을 뒤집어 쓴 탓에 미끄러워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젠 많이 약해진 역기지만 역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경비대장의 다리를 잡아챈 역기는 터무니없는 힘으로 경비대장의 다리를 뽑아버렸다. 이 마가 새끼가! 끔찍한 고통일 테지만 경비대장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욕설을 내뱉으며 한 손에 든 칼로 다시 한번 역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기령은 정신이 들었다. 대장님! 다들 공격한다! 놈을 죽인다! 그리고 경비대들이 전부 달려들어 역기를 난자하기 시작했다. 기령은 경비대장을 끌고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역기가 숨이 끊어졌는지 대원들에게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빨리 돈다. 이 게을러 터진 새끼야. 피를 잔뜩 흘리면서도 경비대장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툴툴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기령은 진심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었다. 경비대장은 이제서야 기운이 빠지는지 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비대장! 잘했네. 자네가 마을을 지켜냈어. 이장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근데 서둘러야겠구만. 경비대장인 자네를 이대로 보내버릴 수는 없으니 말일세. 그 말에 경비대장은 고웃음을 흘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령이, 자네가 좀 도와주겠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어서 준비하게. 예, 서둘러서 치료. 기령이 대답하자 경비대장이 말을 자르고 소리쳤다. 이 멍청아! 닥치고 특별조나 불러보아. 순간당황한 기령이 고개를 들어 이장을 바라보자 이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역기가 사라졌네. 요즘 역병이 많이 줄어들었다 해도 역기의 부재는 곤란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다시 한번 경비대장이 마을을 위해 힘써줘야 할 듯하네. 기령은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늘 쓸모없다고 생각한 경비대장이었지만 오늘 모습을 보고는 생각을 막 바꾼 터였다. 경비대장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장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늘 마음에 안 들었던 놈이 역기랑 싸우다 병신돼서 때마침 딱 필요한 재료가 생겼으니. 이장은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난 자네의 능력을 잘 알고 있네. 다른 이들을 몰라도 난 자네가 경비대장에 가장 잘 맞는 이라고 생각했지. 언젠간 모든 걸 바쳐 마을을 지킬 거란 것도 알고 있었어. 그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네. 다만 마을을 위해서 자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았으니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이 못난 나를 용서하게나. 이런 씨, 팔자 좋게 호의호식하다 곱게가나 했더만. 경비대장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서두르게 어서 특별조를 불러와서 준비하게. 나도 곧 따라가겠네. 기령은 혼란스러웠지만 언제까지고 멍하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다 기령은 차마 경비대장을 보지 못하고서 천천히 일어나 특별조 인원들을 불러내었다. 문득 기령은 생각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자신 역시 군말 없이 역기가 되었을까?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비대장처럼 대범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